자, 최근 들어서 9.13 대책 이후로 부동산 시장도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2019년 꼬마 빌딩에 주목하라라고 주제를 정해봤고요. 자, 지난 11월 달에 감정원에서 나온 주택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률을 봤을 때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약간 하락세로 접어든 반면에 이 단독주택에 대한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9.13 대책 이후로 많은 분들이 아파트나 연립주택보다는 이 단독주택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아파트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단독주택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부동산 경기가, 특히 아파트 경기가 하락할 때는 단독주택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듯이 11월 달 감정원에서 나온 동향에 따르면 이 단독주택의 가격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의 사례를 봐도요. 자, 과거 사례로 2008년도를 기점으로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아파트가 상승하니까 단독주택도 뒤따라 상승을 했었던 사례가 있고요. 자, 2008년도부터 이 아파트가 점점 약간의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을 동안에 단독주택은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1년도가 되면서 아파트는 본격적으로 하락장으로 전환이 되고요. 단독주택은 보합하면서 약간의 상승작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죠.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월세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 차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인 땅, 이 땅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의 그 사례를 한 번 더 볼 건데요. 자,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지역은 바로 상수역입니다. 마포구의 홍익대학교 주변의 상수역 상권인데요. 자, 이 상수역에 보면은 상수 두산이브라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자, 과거에 2008년도에 본다라면 6억 원이 하던 아파트가 조금 경기가 안 좋았을 때 5억 원이라는 가격으로 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다시 9억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자, 이 당시에 단독주택에 대한 시세를 한번 살펴본다면 상수역 부근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 단독주택 실거래된 가격을 봤을 때 3.3제곱미터당 대략 1,300만 원 정도의 평균 가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매가가 대략 한 7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따라서 2006년에서 8년도에 1,3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이 얼마가 됐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10년 후 2016년 18년 10년 후에는요 3.3제곱미터당 약 3,500에서 4천만 원. 자, 이 지역은 특별히 또 상권이 발달되면서 오른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 지역의 임대료 상승과 집가 상승을 맞물려서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은 충분히 상승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로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률을 한 번 더 살펴본다면 만약에 2013년도는 아파트 가격이 이제 슬슬 상승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만약에 상수역에 있는 두산 아파트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5억 원의 매입이 가능했었죠. 가장 최저점이었으니까요. 자, 2013년도에 5억에 매입을 해서 지금 2018년도 가장 좋은 시장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9억 원의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진다면 80%의 상승률을 볼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약 80%의 상승률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시기에 단독주택을 샀다라고 하면 12억 원에 매입을 해서 17억 원에 판매가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약 42%. 그러니까 즉 2013년도에 투자할 때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훨씬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2008년도 10년이라는 주기를 보고 간다라고 했을 때
아파트를 투자하셨던 분은 6억 원에 투자를 했습니다. 상수 두산의 아파트를요. 근데 2018년도에는 9억 원이 됐기 때문에 10년 동안 상승률이 약 50%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단독주택을 매입했다라고 했을 때는 단독주택은 3.3제곱미터당 약 1,3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6억 5천에 매입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평당 3,500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약 17억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보면 162%. 그래서 2008년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단독주택이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꼬마 빌딩, 특히 땅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살펴본다면요. 자,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당연히 토지 가격이 상승해야 가격이 올라가겠죠. 두 번째로는 임대료가 상승하는 지역. 임대료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그 주변에 지하철역이 생긴다거나 학교가 생긴다거나 또는 회사가 생긴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임대료가 상승할 지역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바로 건물주의 능력, 즉 나의 능력으로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리모델링이 됐던 신축이 됐던 업종 변경이 됐던 이런 어떤 부분의 능력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인데 실제로도 이런 부분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시세학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물을 본다라고 하면 자, 기존에는 1층부터 2층까지 슈퍼나 또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물 전체로 커피숍을 바꾸게 되니까 이 건물에 대한 가치가 변해서 실제 매매 가격이 변동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건물을 사서 용도 변경이나 업종 변경을 통해서 시세가 좀 상승한 사례를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옛날 건물을 매입을 해서 임대차를 건물을 통으로 줬더니 임차인이 스스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인테리어 하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가 살아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직접 인테리어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특별히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있는 아주 작은 30평짜리 땅인데 기존에 그냥 주택으로 돼 있던 부분들을 업무시설로 변경을 하고 났더니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표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땅의 토지 구입비는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예전 평수로 30평 정도의 크기였었고요. 자, 따라서 건축물 신축 비용이 1억 1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합쳐서 땅하고 건축비 합쳐서 약 3억 원이 들어간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3억 원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증금 5천을 받고요. 또 대출을 1억 3천을 살렸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돈은 약 1억 2천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1억 2천에 이런 업무용 빌딩을 하나 신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건물은요, 신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임대료를 약 300만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자, 300만 원 받게 되는데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을 빼고 나니까 월 수익금이 260만 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실제 투자된 돈 1억 2천만 원 투자했는데 월세가 26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연수익률로 하면 26%라는 아주 큰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실제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면 이런 높은 수익률의 건물을 매입할 수 없겠지만 내가 직접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자, 이 건물을 내가 신축을 했으면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임대료가 300만 원이 나옵니다. 월 임대료 300만 원이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부동산에서 대략 한 5% 정도의 요구 수익률을 원합니다. 그래서 한 5% 정도의 월세 300만 원 나오는 매물의 물건의 가치를 살펴보니까 매매 시세는 대략 한 7억 원 정도가 됩니다. 7억 원. 7억 원 정도는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요구 수익률인데, 자, 건축 원가 3억 원을 빼니까 양도 차익이 4억 원. 여기서 실제 투자된 돈은 1억 2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었을 때 매매 시세 차익도 약 330%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건축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부동산에 도전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앞으로는 토지 상승이라든가 임대료 상승하는 지역을 좀 더 눈여겨보는 투자 전략,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마 빌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해결사에 도움 필요하시다면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든지 이용해 보세요.